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아침 영상 또 신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어제 전쟁 같았던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그래서 소시가 어제 콘서트 티켓팅 라이브도 했고 또 거기에 관련된 후담 영상들도 전달해 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소시의 마지막 영상과 그 앞전 라이브 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아침에 전달해 드릴 내용도 그야말로 빡빡합니다. 굉장히 소식이 쌓여 있는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영님의 콘서트에 대한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저녁에도 쏟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쏟아진 가운데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임영웅 전국 투어 서울 콘서트 티켓 오픈 취소표 예매 방법. 야, 이제는 하다가 취소표 예매 방법이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가수들은 콘서트 티켓 예매 방법이 올라오면 올라왔지 취소표로 예매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올라온 사례를 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야, 이제 이런 것까지 기사화가 되고 있다. 자, 내려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예매 티켓이 오픈한 가운데 취소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바로 8시에 오픈된 이 콘서트 결국 엄청난 속도로 판매가 매진이 되었는데 임영웅 콘서트 티켓 예매에 실패했어도 정각 이후 5분이나 6분에 결제 취소가 된다면 취소표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각, 그러니까 12시죠. 12시 땡 치는 이런 정각처럼 정각 이후 5분이나 6분,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8시 정각이 땡 됐는데 이후 5분하고 6분 사이에 결제 취소가 될 경우 취소표가 나온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건 매일 0시, 저녁 12시에 전후로 하여 취소표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12시, 새벽이죠. 이 전후로 앞뒤 30분에서 1시간, 그러니까 11시에서 12시 반 또는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사이트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면 이 취소표 콘서트 티켓 예매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씁쓸하다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취소표 티켓팅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분명히 저는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뭐하는 인간이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번개장터거든요. 그러니까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이렇게 각종 커뮤니티, 거래 커뮤니티에 영님의 서울 콘서트 이 안표 파리범들이 득세했습니다. 10만 원에 팔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보이세요? 서울 토요일 10일 날짜 VIP석 05구역 22열. 와, 지금 이게 몇 장이냐면 10장입니다. 10장. 토요일 날 것만 10장이에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 일요일 날 건 11장. 각 좌석을 고르면요, 내고 이게 내고가 이제 애놀이라고 해서 가격을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야, 이 참 악랄한 게 뭐냐면 배송지 변경으로 보내드려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콘서트 티켓 구매를 하면 돈 입금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소로 예매를 했지만 이게 정보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면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사람 주소지로 바로 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콘서트 티켓을 수령받고 나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몇 장인가요? 지금 한 사람이 지금 20장이 넘습니다. 이 20장이 넘는 표를 확보해가지고 입금되면 바로 주소 변경해서 글로 보내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이 올라왔을 시간대가요, 8시 한 30분 때 올라온 글 같거든요. 이때 이미 21장 중에 6명한테 판매가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의원이 이런 안표 파리들을 막기 위하여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사주는 사람이 없다면 파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이 프리미엄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10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요,
10만 원의 프리미엄을 얹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VIP석 15만 원이 넘으면 거기에 10만 원 붙여서 25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다 하면 얼마입니까? 한 장당 10만 원씩 남기니까 21장이면 210만 원인데 이 210만 원 벌라고 이렇게 팬분들의 마음을 짓밟아도 되는 건가요? 야, 이런 건 진짜 찾아내서 단죄를 해야 하는데 이거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임영웅 서울 콘서트 2연석 많아요. 와, 지금 티켓 포함 가격으로 이거 미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보세요. 100만 원, 90만 원, 90만 원, 7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와, 이거 얼마나 남겨 먹는 거죠? 그러니까 두 자리 2연석이긴 한데 2연석 금액이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요번에 한 자리만 예매해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영웅님과 이 신정원 대표님이 2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 계단석을 판매했는데 와, 이 계단석도 5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두 배가 넘죠. 20만 원이 안 되는 티켓을 50만 원에 팔고 있고요. VIP석은 두 자리 해봐야 30만 원 정도인데 이걸 10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 정말 육두문자가 나오게 만드는 정말 악랄한, 어떻게든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거 지금 번개장터 당근마켓에 올라오는데 이거 이 커뮤니티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여기 운영자들이 이런 걸 다 잘라버리고 계정 영구정지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 왜 안 할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네이버에 임영웅 티켓이라고만 쳐도요. 지금 보이세요? 임영웅 서울 콘서트, 부산 콘서트. 와, 잔뜩 나옵니다. 이거 지금 최신 순으로 돌려보면요. 보이시나요? 이 새벽 시간대에도 11분 전, 35분 전, 35분 전 미친 듯이 올라옵니다. 야,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당하게 구매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 불법으로 돌려서 싸그리 쓸어가고, 알바생들 고용해서 싸그리 쓸어가고, 이게 뭐 효도를 하기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자신의 직접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이렇게 사가지고 되팔이 하려는 거잖아요. 이 VIP석 또 52만원 또 있네요. 와,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최소 2배에서요.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고 안표 파리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임영웅 콘서트만 안표가 아니다. 단품놀이도 웃돈 거래주고 있다. 주말 입장권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지금 이 콘서트에서 시작된 이 안표팔이가 이제는 단품놀이 입장권까지도 안표팔이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KBS 전형 뉴스에 대서특필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라는 거죠. 사회적 문제. 야,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표들을 올리고 있을까요? 이 어린 팬들이 이걸 보고 너무나 분개해서 정말 열심히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이런 티켓 판매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 제도적으로 막지를 않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왜 제도적으로 못 막을까요? 저는 적어도 처벌은 못해도 좀 권고사항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은 편법을 이용한 불법에 가까운 안표팔이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계정들 제재해라. 이런 권고사항만 내려와도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권고사항만 내려와도 이런 사례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속상한 일이고 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로 기대가 쏠리고 있느냐? 바로 영님의 티빙 콘서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님의 이 서울 콘서트 마지막 날 올림픽 체조 경기장 마지막 콘서트 날 생중계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서울 콘서트 마지막 날도 생중계가 되지 않겠냐? 되어야만 한다. 막 이런 의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님의 이 티빙 콘서트 생중계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씨가 정말 유일하게 이때껏
초창기 때부터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얘기할 때만 해도 앞서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자, 다시 한번 못을 받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어제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만 봐도 110만 명의 트래픽이 발생했다라고 했죠. 오늘 오전 뉴스에 정확한 집계가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부산 콘서트 때만 해도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콘서트 체조 경기장 때는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을 넘었어요. 자, 이런 엄청난 공연을 지금 서울 콘서트 이틀이면 한 자리당 19,000석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틀 해봐야 한 38,000석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인원만 보고 이 역사적 콘서트가 끝난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마지막 날 부모님을 모시고 세 자리를 이렇게 얻어서 콘서트를 참석하게 됐지만 저는 티빙을 통해서 이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도 콘서트를 즐길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소속사와 티빙에서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팬들은 그것을 지지해야 함이 맞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저번에도 그런 배려가 있었듯이 요번 콘서트 때가 더 역대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콘서트 날의 경우에는 특히나 저번 콘서트와 다르게 앵콜 콘서트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영님이 2집 앨범을 들고 돌아오지 않는 한 그 콘서트를 똑같이 재현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애시당초 티빙의 서울 콘서트 마지막 날 생중계가 된 이유가 뭘까요? 콘서트가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포가 될 일도 없고 따지고 보면 콘서트 내용 전체를 생중계 해버려도 소속사와 CJ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콘서트를 못 가셨던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열광을 했고 실제로 당일날 80만 명이 넘는 접속자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또 앵콜 콘서트를 해버리게 될 줄이야. 그런데 앵콜 콘서트도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콘서트를 생중계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이 서울 콘서트 고척 스카이돔 마지막 일요일날 콘서트만큼은 생중계를 해도 영님의 소속사와 CJ ENM 측에 손해갈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미 티켓팅은 끝나고 티켓은 다 팔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득이죠. 티밍에서 생중계를 할 경우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CJ ENM은 저번 생중계 때 엄청난 신규 가입자 수가 발생을 했고요. 엄청난 동시 접속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콘서트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저번 서울 콘서트 때 81만 트래픽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110만 명이 넘었다라고 했고 제가 티빙 콘서트 때는 계속 81만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90만에 육박하는 동시 접속자 수가 있었죠. 야, 이런 기회를 티빙에서 놓친다라는 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마지막 콘서트 날이기 때문에 콘서트 스포의 위험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차후에 티빙에 공개를 해버린다라면 영웅님과 소속사에게 저작권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활용도가 높은 이벤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마지막 콘서트 날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논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저희가 그거를 막 너무 부담을 준다거나 외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팬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것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건 근거에 의해서 흐름에 대한 정황을 말씀드렸다라는 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영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깜짝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안 들을 수 없죠. 오늘 영상이 좀 길 거예요. 아침 영상이. 그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인터뷰. 바로 요때의 인터뷰. 제가 가장 빠르게 또 요때 한번 전달을 한번 해드렸죠. 근데 이게
풀 영상이 공개가 안 됐어요. 한참이 지나도.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이 기사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수상의 기쁨이 채 가시지도 않았던 순간 인터뷰룸에서 임영웅을 만났다. 부드러운 미소로 취진을 만난 그는 너무 기쁘다라며 운을 뗀 이후 상은 항상 받을 때마다 짜릿하고 좋은 것 같다. 많이 받아서 더 좋다라며 행복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임영웅의 2022년은 어떤 해였을까라고 궁금해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자 영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한 해였고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한 한 해였다. 그리고 팬 여러분 덕분에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 내가 꿈으로만 꿔왔던 것들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였다. 너무 영광스럽고 뜻깊은 2022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까요? 꿈꿔왔던 것들, 뭐 전국 투어 콘서트도 당연할 것이고 이렇게 다장르를 섭렵한 엄청난 정규 앨범을 내는 것도 영님이 꿈꿔왔던 것들일 텐데 이것을 실현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쁜 스케줄 탓에 목 관리, 몸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걱정하는 팬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말에 콘서트가 또 계획이 되어 있다. 이번에는 그전에 못 보셨던 분들도 많이 오셔서 콘서트를 보셨으면 좋겠다. 꼭 오셨으면 좋겠다. 목 관리, 몸 관리에 대해서는 그냥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는 것 같다. 가습기를 설치해 놓는다던가 물을 많이 마신다던가 또는 주기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으며 목 상태를 체크하는 편이다라고 영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웅시대 분들에게 이 보내준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요. 시그니처 포즈, 건행을 이어갈 영웅시대의 새로운 시그니처 포즈나 언어가 있냐라는 요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영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건행을 이길 시그니처 포즈나 단어는 안 나올 것 같다. 뭐 추가를 한다면 손 하트 포즈를 담은 사랑 정도?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늘 표현하지 않나. 건행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건강과 행복이 최고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저는 200% 공감합니다. 아니 뭐 건행보다 더 좋은 시그니처 물어볼 필요라도 있나요? 이게 뭐 완벽한 시그니처 포즈이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영웅님과 영웅시대와 함께할 시그니처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인터뷰만 봐도 영웅님이 얼마나 팬분들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콘서트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컨디션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요, 변함없는 수호씨의 신나는 소식들 마구마구 쏟아질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